안녕하세요. 도쿄나우의 정영효입니다. 저는 지금 교토에 있는 무라타 제작소의 본사에 나와 있습니다. 무라타 제작소는 전자업계에 계시는 분이라면 이름만 들어도 엄지를 척 내세우는 일본 대표 전자부품 기업입니다. 무라타 제작소 본사 로비에 들어왔는데요. 무라타 제작소는 전자산업의 쌀로 불리는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 MLCC에서는 자타공인 세계 1위입니다. 올 1분기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은 34%로 24%와 14%의 삼성전기, 타이오 유대는 여유있게 앞서고 있습니다. 도쿄나우. 도쿄나우에서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려는 기업이 바로 무라타 제작소입니다. 제 주변 분들은 제작소라고 하니까 애니메이션 제작소냐 혹은 동네 목공소냐 라는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제조업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는 일본에서는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나서도 제작소라는 이름을 유지하는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MLCC는 전자제품의 회로에 전류가 안정적으로 흐르게 도와주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제품에는 다 MLCC가 들어갑니다. 5G 이동통신망을 쓰는 스마트폰엔 1000개, 전기차에는 약 13,000개 정도의 MLCC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품 두께는 머리카락 굵기 수준이고 가로가 0.3mm, 세로가 0.2mm 정도에 불과해서 흔히 쌀알에 비유됩니다. 실제로 보시면 쌀알과 비교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무라타 본사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을 보시죠. 네, 무라타 본사에서 무라타 제작소의 주력 상품인 MLCC를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여기를 지나가다가 왜 와인잔에 모래를 담아놨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하나하나가 다 MLCC 제품들입니다. 여기 한 컵에 10만 개씩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래서 MLCC가 핸드폰에 1000개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전자부품이 1000개가 들어가나 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으실 겁니다. 그리고 MLCC를 흔히 전자제품의 쌀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본사에 이제 출장을 오는 김에 일부러 쌀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쌀과 비교가 의미가 없습니다. 쌀알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저는 이걸 보면서도 믿기지 않는 게 지금 이 쌀과 비교를 하고 있는 이 MLCC가 무라타 제작소 제품 중에는 가장 큰 건데요. 무라타는 그래서 여러분은 저희 제품을 보실 수 없지만 저희 제품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라고 선전합니다. MLCC를 실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그래도 MLCC를 잘 만드는 기업이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는 잘 안 와닿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다면 핸드폰 크기를 여러분의 손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작게 만든 회사라면 어떨까요? 좀 와닿으시나요? 제 또래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핸드폰이 처음 보급됐을 때는 벽돌폰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벽돌만한 크기였기 때문이죠. 벽돌만 하던 핸드폰을 손바닥만하게 축소시킨 1등 공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라타 제작소입니다. 1990년대 후반 당시 35살이던 나카지마 노리오 사장은 핸드폰의 송수신 전파를 바꾸는 스위치 플렉서라는 부품을 개발합니다. 당시까지 사용되던 필터에 비해 핸드폰 사이즈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나카지마 사장이 이 부품을 개발한 에피소드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휴대전화 메이커인 스웨덴 에릭손의 기술 책임자가 일본을 방문합니다. 야끼토리 집에 둘러앉아 회식을 즐기는데 에릭손 책임자가 신기술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이 기술이면 통신 부품을 훨씬 작게 만들 수 있다 라고 자랑을 합니다. 이를 뜯어보던 나카지마 사장은 그 자리에서 리포트 용지의 회로도를 그리면서 이렇게 바꾸면 훨씬 더 작게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보여줍니다. 벽돌폰이 내 손안에 작은 세상이 된 순간입니다. 물론 지금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스위치 플렉서는 훨씬 진화했지만 나카지마 사장이 야끼도리 집에서 그린 회로도의 기본 원리를 여전히 응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릭손의 책임자가 보여준 이미지를 보고 그 자리에서 스위치 플렉서라는 회로도를 고안해낸 재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카지마 사장은 1985년 무라타에 입사한 이래 줄곧 기술직에서 한우물만 팠습니다. 죽기 살기로 여러 신제품 개발에 매진했지만 그때까지는 대단한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요. 야끼도리 집에서 휴대폰의 역사를 바꾸는 부품을 개발하는 대형 홈런을 친 겁니다. 지난해 1조 6,302억엔에 달했던 무라타의 매출 가운데 49.5%인 8,049억엔이 통신 부문에서 나왔습니다. 사내에서 나카지마 사장을 무라타를 스마트폰 부품 메이커의 대표격으로 키운 인물이라고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1950년 창업한 무라타는 창업자인 무라타 아키라와 장남 무라타 야스타카, 삼남 무라타 츠네오 등 부자가 초대부터 3대까지의 사장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창업 7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이 아닌 전문 경영인 나카지마 노리오 전무를 제4대 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무라타 집안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에게 세계 최강 부품 기업의 경영을 선뜻 맡긴 이유 납득이 되지 않으십니까? 일본은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가전과 반도체 시장을 삼성전자와 LG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과 중국, 대만 기업에 내줬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이 여전히 경제 대국인 이유는 소재와 부품 강국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소재와 부품 산업이 일본의 진짜 경쟁력이다
있습니다. 한국이 도저히 쫓아가지 못하는 분야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본 소재 부품 산업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러는 걸까요? 무라타 제작소는 일본 소재 부품 산업의 무서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라타는 자사의 사업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무기, 유기 화학 재료부터 세라믹, 전자 부품까지 수직 통합 방식으로 일관 생산하는 기업. 재료 개발부터 상품 설계, 생산 기술은 물론 이를 서포트하는 소프트웨어, 분석, 평가 기술까지 모두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고, 이 기술을 기반으로 역시 독자적으로 개발한 스마트폰 등 송신기기와 음향기기, 컴퓨터 관련 기기, 자동차 전자부품, 가정용 전자부품을 판매하는 기업. 무섭지 않으십니까? 재료부터 제품까지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해내는 기업이라니요. 사실 부품업계에서도 중국의 추격은 무섭습니다. 똑같은 모양과 성능을 더욱 싼 값에 내놓는 데는 중국 기업만한 데가 없으니까요. 무라타도 과연 중국을 무서워할까요? 나카지마 사장은 지난 4일 한국경제신문 한경글로벌마켓 도쿄 나우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이렇게 말합니다. だからその製品を作るためのプロセスだとか設備だとかいうものを自前で作ってる、あるいは材料から自前でやってるっていうことでなかなか真似できへん。次の波は多分2040年ぐらいにまた市場が大きく変わる波が来ると思うんですけど、それに対してまた準備を始めてると。 나카지마 사장은 재료에서 생산까지 전 과정을 무라타가 다 하는 수직통합, 일관 생산이 유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업들은 왜 수직통합형 생산 방식을 채택하지 않을까요? 상당수 업종에서는 재료 조달은 A회사, 설계는 B회사, 생산은 C회사가 나눠서 담당하는 수평 분업이 유행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잘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특기 분야를 나눠서 만드는 편이 비용도 절감되고 경쟁력도 강화되는 겁니다. 말이 쉽지 모든 걸 다 잘하려면 비용도 더 들고 수익성도 떨어집니다. 다른 기업들이 수직통합, 일관 생산보다 수평 분업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무라타는 전부 다 잘하면서 수익성도 매우 뛰어납니다. 2019년 2,532억엔이었던 영업이익이 지난해는 3,132억엔, 올해는 3,650억엔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돈으로 4조 원 가까이 되는 금액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를 합친 수준만큼의 영업이익을 일본 부품 회사 단 한 곳이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익이 매년 20%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부품 업체들이 왜 무서운지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무라타는 그 중에서도 독보적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올해 21.1%로 동종업계 1위가 예상이 됩니다. 향후 사업 전망도 굉장히 밝습니다. 대표적인 코로나 수혜주이기 때문입니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확대로 인해서 PC의 부품 소유가 늘었고요. 집콕 수요로 게임기 수요도 증가했습니다. 5G의 보급으로 스마트폰의 수요도 늘고 있죠. 반도체 부족과 부품 조달 차질로 인해서 일본 자동차 업체들만 해도 올해 100만 대 이상 생산량을 줄일 계획인데요. 이로 인해 자동차 부품 수요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무라타의 유일한 악재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자동차 부문의 수요 감소가 무라타 실적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라타의 사업 비중은 황금 분할돼 있기 때문에 업종 한 곳이 어려워져도 다른 업종에서 커버가 가능합니다. 매출 기준으로 PC와 가전, 자동차가 각각 11%에서 18%씩 균형 잡혀 있습니다. 정말 얄미울 정도로 약점이 없는 회사 아닌가요? 최근 증권사 분석 보고서나 언론 보도를 찾아봐도 늘어나는 현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가 과제라는 분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적이 나오긴 무섭게 지난달 3일 무라타는 스마트폰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가진 미국 에타 와이어리스를 160억엔에 인수한다고 발표합니다. 초대형 M&A는 아니지만 자사가 필요한 기술을 야금야금 사들이는 니지미 다시라는 무라타 특유의 전략이 또 한 번 발휘됐습니다. 이렇게 강점이 많은 기업인 만큼 주가는 확실히 높습니다. 작년 10월 주가가 7,500엔을 넘으면서 처음으로 시가총액이 5조 엔을 넘었는데요. 1년도 안 돼서 시가총액이 7조 엔까지 불어났습니다. 1963년 상장한 이래 최고치입니다. 주주 환원에도 적극적인 편입니다. 배당 성향이 2018년 28.9%로 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30%를 넘고 있습니다. 또 연간 배당액을 주주 자본으로 나눈 주주 자본 배당률을 4%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금융정보회사 리피니티브는 각 종목의 주식 매력도를 5점 만점으로 평가하는데요. 무라타는 4.2점을 받았습니다. 특히 수익성이 100점 만점에 90점을 받았습니다. 동종업계 평균이 54점인데 거의 2배입니다. 나카지마 사장은 한경글로벌마켓 도쿄 나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무라타의 주가를 실적이 반, 성장 전망에 대한 기대가 반씩 반영돼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22명의 애널리스트 가운데 6명이 강력 매수, 14명이 비중 확대를 추천했습니다. 2명의 애널리스트만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 나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